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동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동치 관계 중에 한 가지 예로서 합동 관계를 우리가 도입을 했습니다. 합동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수 n, 물론 이제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정수 a와 b가 모듈로 n에 관하여 법 n에 관하여 서로 합동이다 라고 하는 것은 a하고 b의 차이가 n의 배수가 되는 경우에 그러한 관계다 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합동 관계는 동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동치 관계가 주어지면 동치인 원소들을 모아서 우리가 잉여류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동치류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수 전체의 집합에 대해서 이러한 합동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잉여류, 법 n에 관한 잉여류 전체의 집합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고, 그러한 잉여류 전체의 집합을 우리가 gn 바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example을 생각을 해보면 n이 3인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죠. 자, n이 잠시만요. 네, 펜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자, n이 4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자, 정수 전체의 집합을 생각을 할 때 모듈로 4에 대해서 법 4에 관해서 서로 합동인 그런 원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과 5는 모듈로 n, 여기서 4로 생각을 해보면 서로 합동인 그런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도 마찬가지겠죠. 그 이유는 5-1이 4가 돼서 4의 배수가 되는 것이고요. 9-1도 8이 돼서 4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1, 5, 9 이러한 정수들은 서로 합동인 그런 원소들이 되겠습니다. 자, 또 정수 중에는 2, 그 다음에 6과 같은 그러한 정수들은 서로 합동이 될 것이고요. 또 3, 뭐가 있겠죠? 7, 그 다음에 11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은 서로 합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0, 4, 8 이런 정수들은 서로 합동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수 전체의 집합을 서로 합동인 원소들로 이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누게 되면 우리가 동치관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하나하나의 잉여류들은 일종의 분할이 됩니다. 즉 정수 전체의 집합은 이러한 잉여류들을 이제 다 합집합을 하게 되면 전체 정수의 집합과 같게 되고, 이러한 잉여류들은 서로 같지 않은 잉여류들은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그러한 특성을 갖습니다. 자, 이러한 잉여류들을 우리가 표기를 할 때 1, 5, 9와 같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잉여류는 1바라고 표기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5바라고 표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2바 혹은 6바, 물론 이제 10바라고 표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3바, 7바 등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쪽은 0바, 4바, 8바와 같이 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동 관계에 의해서 이러한 잉여류들 전체의 집합을 우리가 gn 바라고 표기를 했는데, 여기서 n이 4니까 이렇게 쓰도록 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자, 0바, 1바, 2바, 3바 라고 써도 좋고, 혹은 0바 대신에 4바, 1바는 그대로 쓰고 2바 대신에 6바, 3바 대신에 11바 라고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CRM 1.3.5에서 확인했던 것은 이 그 잉여류 전체 집합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잉여류들을 생각을 해보면 A 바라고 하는 하나의 잉여류를 생각을 해보면 이 잉여류는 특별히 R이 0하고 n-1 사이에 있는 R을 택해서 서로 같게 되는 그런 R이 존재하고 유일하게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간편하게 0부터 n-1을 사용을 해서 이와 같이 표준적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잉여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이 잉여류의 집합에다가 그 연산을 우리가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그 전에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A 바라고 하는 이 원소는 하나의 집합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정수들 중에서 A와 합동인 정수들 전체의 그 집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을 만족을 하는 x는 x-a가 n의 배수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x-a가 n 곱하기 다른 정수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뜻은 x가 결국 a 더하기 n 곱하기 k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k가 정수가 되는 거니까 k가 0일 때는 a가 나올 것이고요. k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는 a 더하기 n 혹은 마이너스 n이 나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결국 이 잉여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집합인데 다음과 같은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집합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연산을 이제 우리 약속을 하기 전에 그 우리가 정수에서의 덧셈과 정수에서의 곱셈에 대해서 그 합동 관계와 관련한 성질을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자연수 n 혹은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다음 성질이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자, A, B, C, D는 다음에서 정수를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하고 B가 법 N에 대해서 합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C하고 D도 법 N에 대해서 합동이라고 한다면 A하고 C를 더한 정수나 B하고 D를 더한 정수도 법 N에 대해서 합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 곱하기 C하고 B 곱하기 D도 법 N에 대해서 합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법 N에 관해서 합동인 A하고 B를 생각을 할 때 다른 어떤 C라고 하는 녀석과 더하거나 곱할 때 A 대신에 B를 택하더라도 합동인 입장에서는 그 값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즉, 그리고 물론 C 대신에 C와 합동인 D로 바꿔서 더하더라도 동일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곱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A하고 B는 같은 걸로 볼 수 있고 C하고 D도 같은 걸로 볼 수 있을 때 A하고 C를 더하는 대신에 A랑 같은 B로 바꾸고 또 C랑 같은 D로 바꿔서 더해서 생각을 해보면 A 더하기 C하고 B 더하기 D는 정수로는 다르겠지만 법 N에 관해서는 서로 같은 걸로 간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곱셈도 마찬가지죠. 자, 뭐 간단한 왜 그런지 간단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이런 조건 하에서 이것을 먼저 확인해 보면, 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수의 차이가 n의 배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a 더하기 d-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a하고 b가 법 n에 관해서 합동이므로
b-a는 n의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n 곱하기 k1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k1은 물론 정수가 되고요. 자, c하고 d도 법 n에 관해서 합동이므로 d하고 c의 차이는 n의 배수가 되므로 n 곱하기 어떤 적당한 정수 k2를 곱한 것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k1과 k2는 정수죠. 그러면 이 녀석은 k1 플러스 k2로서 결국 n의 배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k1 플러스 k2도 정수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b 플러스 d 하고 a 더하기 c는 물론 합동이 됩니다. 뭐 순서를 뒤집어 쓰긴 했지만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곱셈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곱셈은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식을 정리를 조금만 주의 깊게 하면 쉽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a하고 n이 서로 소일 때, 즉 a와 n의 최대 공약수라는 기호죠. 그것이 1일 때, 서로 소일 때, 자, a, b하고 ac 곱한 것이 법 n에 관해서 합동이 되면 a를 캔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b하고 c가 합동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수에서 소약 법칙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이긴 한데요. 정수에서 소약 법칙은 앞에 있는 정수가 0이 아니면 캔슬을 시킬 수 있다 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a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 대신에 a하고 n이 서로 소다 라는 조건으로 바뀐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 사실도 앞에서 우리가 약수와 배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살펴봤는데요. 그 사실을 이용을 하면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b하고 c가 법 n에 관해서 합동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c-b가 n의 배수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원래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AC 빼기 AB는 n의 배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걸 다시 써보면, 자, a 곱하기 c-b가 n의 배수라는 뜻인데, 자, 여기 있는 n과 여기 있는 a는 조건이 서로 소입니다. 자, n이 이 녀석의 약수인데 이쪽과는 서로 소가 되면 어떤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네, n이 이 녀석의 약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2절에서의 이제 정리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하고 B가 법 n에 관해서 서로 합동이 되면은 A와 N 사이의 최대 공약수나 B와 N의 최대 공약수가 서로 같다는 결론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이것도 이제 정의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면 될 텐데요. 간단하게만 아이디어를 설명을 해보면, 자, 이러한 상황에서 A와 N이 이제 최대 공약수가 있겠죠. 그 최대 공약수를 D1이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B하고 N의 최대 공약수가 있을 텐데 그 값을 D2라고 두게 되면, 최대 공약수라는 그런 성질과 A하고 B가 N에 대해서 법 N에 관해서 합동이라는 사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D1이 D2의 약수가 되고 또 거꾸로 D2가 D1의 약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얻게 되면 D1과 D2는 이제 둘 다 0보다 같거나 큰 값으로 우리가 약속을 했었는데 서로 약수가 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D1과 D2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이렇게 D1과 D2라고 두고 이 관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성질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요. 앞으로 많이 사용을 하도록 할 텐데요. 특히 여기 있는 첫 번째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잉여류들 사이에서의 연산을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수들 사이에서의 덧셈과 정수들 사이 곱셈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죠. 자, 이렇게 잉여류 전체 집합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n이 4인 경우죠. 자, 이때 2바하고 3바를 더한 값을 우리가 약속을 하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연산은 잉여류 전체 집합에서의 연산이 되기 때문에 두 잉여류를 더한 결과를 우리가 정의할 때 이 잉여류 이 하나로 우리가 약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원하는 연산은 이 결과가 여기에 있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정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0바, 1바, 2바, 3바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정하면 우리가 연산을 약속은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도 정수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도록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거니까 2바를 구성하는 원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2, 6, 그 다음에 얼마죠? 10인가요? 이런 원소들이 있겠죠? 그리고 3바를 생각을 해보면 3, 7, 11 이런 정수들을 원소로 가지겠습니다. 자, 2바하고 3바 잉여류를 더해서 새로운 잉여류로 우리가 대응을 시키고 싶은데 그 잉여류에 속하는 원소를 아무거나 하나 택해보죠. 10, 예를 들면 10, 그리고 예를 들면 마이너스 1. 자, 10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뭐가 될까요? 9가 되는데 9는 여기에 있는 4개의 잉여류 중에서 어느 잉여류에 포함이 될까요? 9는 9바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9바는 뭐랑 같을까요? 이 3개 중에서 4개 중에서 4개 중에서 1바와 동일하겠죠. 자, 그래서 10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하면 9가 되는데 이 9라고 하는 녀석은 1바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2바하고 3바를 더한 것을 1바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 직관적으로 그리고 정수의 덧셈을 생각했을 때 가장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연산을 약속했다고 했을 때 한 가지 걱정은, 자, 지금 2바에서 10을 선택을 하고 3바에서 마이너스 1을 선택을 했을 때 9가 나왔는데 그 9가 1바의 원소였지만 2바에 있는 다른 원소, 예를 들어서 6을 선택을 하고 3바에 있는 다른 원소, 예를 들어서 7을 선택을 해서 6 더하기 7을 한번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 13이 됩니다. 자, 9하고 13 서로 다른 값이 나왔는데요. 자, 13은 이 4개의 잉여류 중에 어디에 포함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것도 1바에 포함이 됩니다. 즉 10을 선택을 하나, 마이너스 1을 선택을 하나, 그러니까 10하고 마이너스 1 대신에 6하고 7을 선택을 해도 그 정수 결과값은 다르지만 그 정수가 포함된 잉여류는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약속을 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2바에 있는 어떤 원소를 택하더라도 3바에 있는 어떤 원소를 택하더라도 그 결과인 정수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정수가 포함된 잉여류는 동일하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덧셈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곱셈도 정하려고 하는데요. 2바하고
3바를 곱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10하고 마이너스 1을 선택했다면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정수의 곱셈에서는. 자, 마이너스 10은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잉여류를 생각한다면 네, 이 녀석은 4니까 2바에 들어가 있겠네요. 맞죠? 네. 그리고 6하고 7을 이제 곱셈을 하는 경우라면 6, 7에 42인데 42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니까 2바의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약속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법 n에 관한 잉여류 전체의 집합 Gn 반인데요. 자, 여기 있는 원소는 여러 가지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간편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0부터 n-1까지를 사용을 해서 0바부터 n-1바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한 방식대로 덧셈과 곱셈을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안에 있는 두 개의 잉여류 A바와 C바가 있으면 두 개를 더한 결과는 어떻게 하느냐? 자, A바에 있는 여러 개의 정수 중에서 아무거나 택합니다. 예를 들면 A. C바에 있는 정수 중에서 C바에 있는 잉여류 중에서 포함되어 있는 아무거나 하나를 택하죠. 예를 들면 C가 있겠죠? 그것을 정수의 덧셈을 합니다. 자, 여기서의 덧셈은 정수의 덧셈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포함한 잉여류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잉여류를 더한 잉여류는 이 녀석으로 약속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곱셈도 마찬가지죠. 자, 이와 같이 약속을 이제 하는데 지금 이와 같은 덧셈과 곱셈은 우리가 한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즉, A바하고 C바를 더할 때 A 더하기 C 하는 것 대신에 A바에 있는 다른 그 원소 A 더하기 예를 들면 N이 여기 있겠죠? 이 녀석과 C바 대신에 이 안에 있는 다른 원소 C 더하기 3N을 더한다고 하면 정수로서는 다른 정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혹시 이 녀석을 포함한 잉여류하고 이 녀석을 포함한 잉여류가 서로 다르다면 선택하는 원소가 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약속한 방법으로 연산을 정의하는 것은 잘못된 정의가 되는 거죠. 즉, 잘 정의된 연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잘 정의된 연산이라는 얘기를 보장을 하려면 여기서 어떤 원소를 택하든 여기서 어떤 원소를 택하든 그 결과는 같다라는 것을 보장을 할 수 있어야지만 앞에서 우리가 약속한 이 연산이 잘 정의된 연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하기죠, 참. 네. 자, 왜 잘 정의된 연산인지 생각을 해보죠. 즉, A바라고 하는 잉여류는 A를 사용해서 표기할 수도 있지만 A바에 포함된 다른 그 정수가 있다면, 즉 A와 합동인 그러한 정수 B가 있다면 B를 가지고도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하고 B는 정수로서는 다를 수 있지만 잉여류로서는 동일할 수가 있죠. 그리고 C하고 D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때 A 더하기 C를 계산을 한 것과 같은 잉여류에서 A 대신에 B를 택하고 또 여기 같은 잉여류에서 C 대신에 D를 택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수로서는 다를 수가 있지만 앞에 있던 연산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 녀석이 서로 같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잉여류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써보면 결국은 A 플러스 C와 B 플러스 D가 서로 모듈로 N에 대해서 합동이 된다라는 의미가 될 테니까 결국 이 얘기는 A 플러스 C와 B 플러스 D가 모듈로 N으로 합동이
된다라는 사실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사실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표현을 다음과 같이 쓰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경우일 때 A 더하기 C 하고 B 더하기 D가 합동이라는 사실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이 사실을 얻을 수 있을지 보죠. 자, 이거라면 A하고 B가 모듈로 N에 대해서 합동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등식 때문에 C하고 D가 모듈로 N에 대해서 합동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사실을 얻을 수 있나요? 네, 얻을 수 있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식이죠? 어디서 봤었죠? 앞에 정리 1.3.6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이거이면 이게 된다. 곱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요 1번 성질이 우리가 약속한 잉여류들 사이에서의 덧셈과 곱셈이 잘 정의된 연산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그런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또 다른 이그젬플 하나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n이 6인 경우에 자, 1바를 구성하는 원소들은 1도 있고 거기다 6을 더한 7도 있고 1에서 6을 뺀 마이너스 5도 있고 마이너스 11도 있겠습니다. 자, 3바를 보면 3,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이런 원소들이 있을 텐데요. 자, 그리고 4바를 보면은 4, 10, 마이너스 2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3바하고 4바를 이제 더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3바나 마이너스 9의 바나 동일하죠? 마이너스 9하고 3이 같은 잉여류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면 4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같은 잉여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4바하고 마이너스 2바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3바하고 4바를 더하는데 3바의 대표로 3을 택하고 4바의 대표로 4를 택해서 더하는 경우랑 3바를 마이너스 9바랑 같기 때문에 3바 대신에 3 대신에 마이너스 9를 택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바에서부터도 4 대신에 마이너스 2를 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7이 되고 마이너스 9하고 마이너스 2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11이 되죠. 그래서 7과 마이너스 11은 다르지만 7이나 마이너스 11이나 같은 잉여류인 1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잉여류에서 하나의 원소 대표를 뽑을 때 어떤 걸 뽑아도 정수는 다르지만 그 정수가 나타내는 잉여류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그러한 정의가 잘 정의된 연산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잉여류들 사이에서 연산을 이제 약속을 하면서 잘 정의된 연산이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러한 잘 정의된 연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법 N에 관한 잉여류 전체의 집합을 생각을 하고요. 이 안에 있는 두 원소를 생각을 했을 때, 두 잉여류가 이제 같은 잉여류가 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법 N에 관해서 합동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A와 N의 최대 공역수나 B와 N의 최대 공역수가 동일합니다. 자, 이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A 바하고 N의 최대 공역수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얘는 정수고요. 얘는 정수들 여러 개를 묶어 놓은 잉여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처음 약속한 최대 공약수는 정수와 정수의 최대 공약수를 약속을 한 것이지 잉여류와 정수의 최대 공약수는 약속을 하지 않았지만, 이 경우에는 여기 n에 대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해도 잘 정의된 그러한 기호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잉여류에서 대표로 A를 선택을 하나, 만일에 A바하고 B바가 같은 경우라면 다른 대표원 B를 택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계산한 최대 공약수나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잉여류와 정수들 사이에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대표를 뽑아서 n과의 최대 공약수를 약속을 하는 것이 잘 정의된 그런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잘 정의된 기호다 라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자, n이 8인 경우에 자, 4바를 보겠습니다. 4바 안에는 4, 그다음에 8을 더한 12, 12에 8을 더한 20, 4에서 8을 뺀 마이너스 4, 또 마이너스 8을 뺀 마이너스 12 등이 있을 텐데요. 자, 이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원소 4를 생각을 해서 4와 8의 최대 공약수를 생각을 해보면 4가 되죠. 4 대신에 이번에는 20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0과 8의 최대 공약수를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4입니다. 따라서 4바를 구성하는 모든 원소들과 모든 정수들과 8의 최대 공약수는 전부 4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4바라는 잉여류와 8의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4로 약속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잘 정의된 그런 기호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약속한 덧셈과 곱셈, 즉 잉여류 집합상에서의 연산에 대해서 성질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러한 이제 성질을 얘기를 할 때 n이 2보다 작거나 큰 경우에 한정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n이 1인 경우에는 우리가 n은 항상 자연수, 정수만 생각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법 n에 관한 잉여류를 생각을 할 때는. 자, 그런데 n이 1인 경우에는 너무나 좀 단순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규칙을 성질을 얘기를 할 때 따로 좀 빼놓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G1바는 원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0바라고 써도 되고요, 1바라고 써도 되고요, 혹은 2바라고 써도 됩니다. 모든 정수들은 서로 다 모듈로 1에 대해서는 합동이 되기 때문에 원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원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얘기할 그 성질들에서 곱셈에 대한 항등원과 관련해서 좀 얘기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 경우는 제외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n이 2보다 작거나 큰 경우에 한해서. 자, 이 경우에 덧셈과 곱셈은 잘 정의되어 있는 것이고요. 물론 여기에서도 이제 덧셈과 곱셈은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0 더하기 0바는 0바인 거고요. 0바 곱하기 0바도 0바가 되겠죠. 물론 0바 대신에 뭐 2바라고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뭐 5바라고 써도 되겠죠. 그거는 뭐 7바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여기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지금 덧셈과 곱셈이 정의되어 있다는 뜻은 잉여류 두 개를 더했을 때, 지금 여기 표기가 좀 잘못되네요. 바가 빠졌습니다. A바하고 B바가 잉여류라고 했을 때 A바하고 B바를 더한 것도 잉여류고요, A바와 B바를 곱한 결과도 잉여류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봤던 정수의 덧셈과 곱셈에 관련된 성질을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성질과 굉장히 유사한
성질을 잉여류들 사이에서 연산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잉여류들 사이의 덧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하고요. 덧셈이니까 어디션이니까 A라고 썼죠. 두 번째가 교환법칙입니다. A2.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존재합니다. 자, 0바가 바로 항등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셈에 대한 역원이 항상 존재합니다. 즉, GM바에 있는 각각의 잉여류에 대해서 어떤 다른 잉여류랑 더해서 앞에 나왔던 이 항등원, 0바가 되게 하는 그런 잉여류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자, 이런 네모 역할을 하는 원소는 A바의 덧셈에 대한 역원이라는 의미에서 마이너스 A바라고 쓰겠습니다. 즉, 마이너스 A바라고 하는 이 기호는 A바와 더했을 때 0바가 되게 하는 그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해서도 M1 결합법칙, M2 교환법칙, M3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도 1바는 0바랑 다르면서 곱셈에 대한 항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원소가 존재합니다. 자, M3 때문에 앞에서 n이 1인 경우는 제외했고 n이 2보다 작거나 큰 경우만 생각을 했습니다. n이 1인 경우에는 모든 원소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0바랑 다른 원소가 없어서 그럴 때는 우리가 조금 제외를 한 것이죠. 자, 그리고 M4의 경우가 곱셈에 관한 소약법칙인데요. 자,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정수에서의 소약법칙과의 차이는 A하고 N이 서로 소다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그 합동 관계의 그 성질을 여러 개 살펴봤는데 그 중에 그 하나로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정리를 잠깐 되돌아가 보면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요 사실입니다. 자, 지금 A하고 B 곱한 것과 A하고 C 곱한 것이 합동이기 때문에 그 잉여류 입장에 생각해 보면 A 곱하기 B의 네, 잠시만요. 이렇게 네, 다시 네, 여기다가 쓰죠. 자, 요것을 잉여류 입장에서 보면 A 바랑 B 바를 곱하면 약속을 A 곱하기 B 한 정수에 바로 약속을 했었죠. 자, 그런데 그 A 곱하기 B와 A 곱하기 C가 법 N에 관한 합동이라면 이 녀석은 A, C를 포함한 잉여류와도 같은데 이 녀석은 곱셈의 약속이 이 두 잉여류를 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A바와 B바 곱한 것과 A바랑 C바 곱한 게 같다라는 그런 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사실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의미를 다시 또 잉여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B바와 C바 같다라는 거죠. 즉, 이 조건이 있으면 얘하고 얘가 같을 때 A바를 캔슬시키고 B바하고 C바가 같다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것이 결국 2번에 해당하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질을 이제 M3라고 M3가 아니라 M4죠. 그 다음 거 네, 여기 곱셈에 대한 소약법칙입니다. 자, 그리고 덧셈과 곱셈이 연결되어 있다. 분배법칙도 여전히 성립합니다. 이러한 분배법칙 혹은 이러한 분배법칙. 네. 자, 이러한 그 잉여류들 사이에서의 이제 성질과 관련해서 앞에서 우리가 각각의 잉여류는 덧셈에 대한 역원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그 덧셈에 대한 역원 이러한 기호로 표기를 했는데요. 이 녀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보면 결국 이 녀석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A바하고 마이너스 A라는 정수의 잉여류를 더하면 A 더하기 마이너스 A의 바가 되죠. 그러면
여기가 0이 되는 거니까 0바가 돼서 바로 이 녀석이 내가 원하는 덧셈에 대한 역원이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이 A바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타내는 기호, 요 기호를 나타내는 원소가 결국 얘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자, 앞에서는 이제 덧셈과 곱셈만 얘기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뺄셈을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겠습니다. 두 잉여류를 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잉여류에서 다른 잉여류의 덧셈에 대한 여건을 더하는 걸로 약속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잉여류들 사이에서의 덧셈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결국 A하고 마이너스 B를 더해서 그걸 포함한 잉여류로 대응이 될 텐데, 물론 정수에서 뺄셈이라는 것도 결국은 덧셈에 대한 여건을 더하는 것이 이제 뺄셈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약속한 일반적인 그런 잉여류들 사이의 덧셈과 곱셈이라는 연산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자, G2바를 생각을 해보죠. 원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0바와 1바. 자, 이들 사이에서 덧셈을 생각을 해보면, 자, 얘는 0바가 되겠죠. 0바하고 1바를 더하면 0하고 1을 더하는 겁니까? 1바. 그 다음에 뭐 1바하고 0바를 더해도 1바. 1바하고 1바를 더하게 되면 2바가 될 텐데, G2바에서는 2바는 0바랑 동일하니까 다음과 같이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덧셈표를 나타낼 때, 자,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를 더하는데, 앞에 있는 이 잉여류가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니까 여기다가 쓰고요. 뒤에 있는 것도 두 가지가 되는 거 여기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모두 네 가지를 여기다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곱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0바, 1바, 0바, 1바.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0바, 여기가 0바, 여기도 0바, 여기만 1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표로부터 1바랑 1바랑 더하면 0바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1바랑 1바랑 곱하면 1바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의미를 생각해 보죠. 이것은 뭐냐면 1바에다가 뭐를 더했을 때 0바가 되는 거냐 라고 하는 요 네모를 의미하는 기호입니다. 자, 네모에 해당하는 알맞은 말이 조금 전에 보니까 1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은 1바랑 같습니다. 자, 하나 더 살펴보죠. 자, n이 4인 경우 0, 1, 2, 3, 0바, 1바, 2바, 3바인데요. 이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쉽게 덧셈과 곱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확인해 보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덧셈표, 곱셈표와 관련해서 여기 있는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마이너스 1바는 뭐다? 이거 의미는 1바에다가 뭐를 더하면 0바가 되느냐? 그러니까 3바가 되겠죠? n이 4니까. 혹은 그렇게 해도 되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얘는 마이너스 1의 반대. 자, n이 4일 때 마이너스 1은 3과 같은 거죠. 모듈로 4에 대해서 법 4에 관해서 마이너스 1이 3과 동일하므로 결국 3바가 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2바하고 2바를 더하면 0바니까 이 녀석이 앞에 거에 덧셈에 대한 여건이므로 앞에 거에 덧셈에 대한 여건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는 것이 바로 이 녀석이 되겠다 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그 모든 잉여류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이런 잉여류들 중에서 특별히 기약 잉여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기약 잉여류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생각을 할 것이냐면
결국은 이제 곱셈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자, 앞에서 덧셈 생각을 할 때는 모든 원소가 덧셈에 대한 여건을 가집니다. 근데 곱셈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원소들이 전부 다 여건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0은 곱셈에 대한 여건이 없는데요. 0 말고도 곱셈에 대한 여건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0하고 다른 잉여류를 곱하게 되면 항상 0이 나오지, 0하고 다른 거를 곱해서 1바가 되게 하는 네모는 없죠. 자, 그런데 2바는 어떤가요? 2바도 다른 잉여류랑 곱해서 1바가 되게 하는 이 네모에 해당하는 잉여류가 있는지 봤더니 결과가 전부 다 0바 아니면 2바가 됩니다. 그래서 0바 뿐만 아니라 2바도 여건이 없습니다. 0바도 여건이 없지만 곱셈에 대한 여건이, 하지만 1바나 3바는 곱셈에 대한 여건이 있는데요. 1바의 경우는 1바랑 곱하면 1바니까 따라서 1바의 곱셈에 대한 여건은 자기 자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바의 경우에도 3바랑 곱해서 1바가 되게 하는 게 있죠. 3바랑 곱하면 됩니다. 3, 3, 9니까 그게 n이 4인 경우에는 1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바에다가 곱해서 1바가 되게 하는 여건은 자기 자신이죠. 자, 이처럼 0바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원소들 중에서 곱셈에 대한 여건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들도 있는데요. 곱셈에 대한 여건이 있는 것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하잉여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기호를 하나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N이라는 요 표시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0, 1부터 n-1까지를 원소로 한 집합을 GN이라고 표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GN*라고 하는 기호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GN*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GN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N하고 서로소가 되는 그런 원소들을 다 모아둔 집합을 GN*라고 하겠습니다. 즉 0부터 n-1 중에서 n과 서로소가 되는 전체를 다 모아둔 집합을 GN*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GN*라고 부르고요. 자, 그러면 GN*가 집합이니까 이 집합의 이제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집합의 원소 전체의 개수를 우리가 파이 오브 n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즉, GN*는 GN에 있는 정수 중에서, 즉 0과 n-1 사이의 정수 중에서 GN, 이제 다시 한번 가면 GN이 0부터 n-1까지의 이제 모임이었습니다. 자, n과 서로소가 된 r들을 다 모아둔 거죠. 그리고 phi of n은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카디널리티를 우리가 phi of n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근데 이 phi of n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오일러 phi 펑션이라고도 부릅니다. 즉, 여기가 자연수인데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러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제 대응되는 하나의 함수로 우리가 취급할 수가 있는데, 이 phi라고 하는 함수를 오일러 phi 함수, 오일러 phi 펑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네. 지금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언급했던 기약 잉여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법 N에 관한 잉여류를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법에 관한 잉여류가 하나 있는데, 자, 이 잉여류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N과의 최대 공약수라는 것을 우리가
약속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지금 정수가 아니라 잉여류입니다. 그래서 이 잉여류는 여러 개의 정수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즉 A바는 A를 원소로 가지고 있고 A 더하기 N도 원소로 가지고 있고 A 플러스 2N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N, A 마이너스 2N 이런 것들을 이제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러한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기호를 잘 정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 잉여류에 포함되는 그 대표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A를 택한다고 치면 그것과 N과의 최대 공약수를 이 잉여류와 N의 최대 공약수라고 약속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잘 정의가 된다라고 했는데, 자, 그랬더니 그 녀석이 1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기약 잉여류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A와 N의 최대 공약수가 1일 때, 즉 A와 N이 서로 소가되는 그러한 잉여류를 법 N에 관한 기약 잉여류다 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표현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Reduced residue class 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기약 잉여류 전체의 집합을 우리가 GN 바에다가 스타를 붙여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집합교로 나타내 보면 잉여류 집합에 있는 잉여류들 중에서 이 잉여류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A와 N의 최대 공약수를 봤을 때 1이 되는, 즉 A와 N이 서로 소가되는 그런 A로부터 만들어지는 잉여류 전체의 집합이 GN 바 스타. 읽는 순서가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GN 바의 스타라고 읽기도 하고 GN 스타 바라고 읽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GN 바의 스타라는 순서로 많이 읽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러한 기약 잉여류를 약속을 할 때 대표 A를 뽑아가지고 서로 소인지를 확인했는데요. 자, 이러한 방법은 잘 정의된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앞에서 했었는데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죠. 즉, GN바에 있는 이제 잉여류를 생각을 해보면, A가 여러 가지 정수가 될 수는 있지만, 특별히, GN에 있는 원소로 우리가 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A바와 R바가 같도록 GN에 있는 원소를 우리가 택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러한 원소는 항상 존재하고 딱 하나만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A바와 R바가 같으면 A와 N의 최대 공약수나 R과 N의 최대 공약수가 같으므로 우리가 원하는 기약 잉여류가 A와 N이 서로 소가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결국 R과 N이 서로 소가되는 그러한 R을 택하면 되겠습니다. 즉, GN이라고 하는 이러한 원소들 중에서 바를 붙여서 만든 것이 이제 잉여류들 전체 집합이죠. GN 바입니다. 이러한 이제 성질 때문에. 자, 그리고 GN 스타는 GN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N과 서로소인 것들인데요. 우리가 원하는 기약 잉여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A로부터 A바들을 이제 다 묶어 놓은 그러한 집합인데, A바는 특별히 이 사이에 있는 R을 사용해서 R바를 표시할 수 있고, 근데 A와 N이 서로 소가 되는 경우에는 R과 N도 서로 소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원하는 기약 잉여류 전체의 집합은 결국 R바를 가지고 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 R은 GN에 있는 원소면서 좀 더 정확하게 GN 스타에 있는 원소라고 쓰죠. 이렇게 하면 기약 잉여류 전체 집합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을 간단하게 쓴 것이 R이 GN 스타에 있다라는 거죠. GN에 있으면서 서로 소가되는. 네.
그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그잠플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고 계속 이어서 하죠. 자, 지금 정의를 이제 그대로 따라 써보면 G1 스타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G1을 먼저 생각해 보면 G1은 여기다 쓰죠. Gn은 0부터 n-1까지니까 G1은 뭐죠? 0부터 0까지니까 0 하나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G1 스타는 뭐냐면 Gn에 있는, 즉 0 중에 그 0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직접 계산하죠. 자, 여기 있는 원소하고 n, 1을 생각해보면 최대 공약수가 얼마일까요? 최대 공약수가 1입니다. 그래서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녀석과 1의 최대 공약수는 1이므로 서로소가 됩니다. 그래서 G1 스타에는 0 하나만 원소로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G1 바의 스타는 0바, 원소가 하나만 있게 되겠고요. phi1, 오일러 phi 펑션에 대해서 1에 대한 함수값이 1입니다. 자, G3 스타를 생각해 보면 G3가 0, 1, 2가 있죠. 자, 이 세 개 중에서 3과 서로소인 걸 봤더니 0과 3의 최대 공약수는 3이 되겠죠. 그리고 3의 최대 공약수는 1이 되고요. 2와 3의 최대 공약수도 1이 됩니다. 그래서 1하고 2만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G3 스타에는 그래서 phi of 3가 2가 됩니다. 두 개죠. 자, n이 10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G10을 보면 0, 1, 2, 3, 4, 5, 6, 7, 8, 9인데 이 중에서 10과 서로소인 것, 즉 10과 최대 공약수가 1인 것들을 보면 자, 0은 안 되고요. 0과 10은 최대 공약수가 10이 되죠. 자, 1은 되는 것 같고요. 2는 안 되겠죠. 2, 즉 짝수들은 다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3은 될 것 같고요. 5도 안 되겠죠. 여기 12, 5로, 그러니까 5가 이제 약수가 되는 거니까 7은 될 거고 9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1, 3, 7, 9 4개가 있습니다. 즉 10과 서로소인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1, 3, 7, 9니까 G10의 바의 스타는 1바, 3바, 7바, 9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hi of 10은 4개죠. 이렇게 됩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얘기한 오일러 phi 펑션에 대해서 몇 가지 성질을 좀 생각해 보면, 자, 소수인 경우는 좀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phi of p라고 하는 것은 gp 스타의 원소의 개수인데요. 자, gp는 0, 1부터 해가지고 p-1까지 보는데, 자, 이 중에서 p하고 서로소인 걸 보고 싶은데 p가 소수인 경우라면 0만 제외하고 나머진 전부 다 p가 소수이기 때문에 서로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p-1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게 여러분들이 좀 따져보면 소수 p의 거듭제곱, p의 k제곱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서로소인 원소의 개수가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증명은 따로 하진 않을 텐데, m과 n이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할 때 m 곱하기 n의 phi 펑션에 대한 함수값은 m에 대한 phi 펑션 함수값, n에 대한 phi 펑션 함수값을 곱하기만 하면 얻어집니다. 자, 이것을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gn 스타,
gm star라는 그러한 집합표를 나타낼 때는 여기 있는 값이 결국 phi mn이 되는 것이고 얘가 phi m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녀석이 phi n이 되는 거니까 요 의미가 결국은 이제 이것을 의미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네, 조금만 더 하죠. 네, 지금 gn 바에 대한 이제 정의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시간 지났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